수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속대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운명이라는 어려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운명에 대해 저마다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살면서 운명에 대해 뭔가를 느꼈거나 본인 나름의 결론과 판단을 내렸거나 모종의 깨달음을 얻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많은 현묘한 이치가 숨겨져 있죠. 명확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가끔은 조금 알 것 같으면서도 선뜻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를 간파한 듯 하면서도 핵심은 파악하기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화들을 통해 전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니까요. 그렇다고 제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역술가의 말을 믿듯이 말이죠. 역술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정해져 있으니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공들여도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앞서 운명과 관련된 수업을 몇 차례 하는 이후 온라인 시청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주셨는지 각층과 우리 법사가 정리한 질문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스승님 안녕하세요. 운명에 관한 생방송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는 온라인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 이야기나 인물 이야기를 통해 확실히 운명을 관통하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각자의 생각들을 댓글로 적어주셨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은 운명은 이름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생김새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태어난 연도, 월, 일, 시간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그것이 정말 맞는지, 맞다면 성형수술을 하거나 개명을 하면 운명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질문이 광범위하네요. 하나씩 따져보면 그 안에 여러 개의 질문이 있는 거죠. 먼저 외모가 운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운명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개명을 하면 운명이 바뀌냐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일단 근본적인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운명에 자신의 생명 중에 정해진 운명에 변수가 있다면 적절하게 제대로 성형을 하면 운명에 도움이 되고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알맞도록 성형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성형이 잘못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의 기준도 따져야 하겠죠. 일단 중국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무척이나 넓으니까요. 신비롭고 경외심이 들 정도로 넓습니다. 일단 중국인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여자들이 미에 관심이 많은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당연한 행동입니다. 여자가 남자처럼 미에 관심이 없다면 문제겠죠. 반면에 남자가 미에 너무 관심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미에 대한 사랑은 일단 여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꽃이 피는 식물을 샀는데 때가 되어 꽃이 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성형을 알맞게 하면 운명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망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아름다움과 좋다라는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운명을 지닌 관상을 얘기해주면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형을 이야기하자면 요새는 어떤 얼굴형을 선호하죠? 작고 갸름한 얼굴을 원하죠. 턱이 갸름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턱이나 볼 쪽이 너무 크거나 살집이 많거나 골격 때문에 각이 적거나 널찍하면 여학생들은 이런 얼굴을 주신 부모님을 원망하죠. 얼굴이 커서요. 이런 얼굴은 관상학적으로 U자 얼굴이라고 합니다. 만물유심의 유입니다. 만물유심. 만물유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만물유심의 유입니다. 위는 좁고 밑쪽은 넓은 얼굴을 많이 봤는데 제 눈에는 보기 좋습니다. 대형 토마토처럼 보기가 좋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어떤 분은 성형수술로 턱을 깎으면 운명이 바뀔지 궁금해하시는데 근본적인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 손댔다가는 도리어 나빠집니다. 관상과 운명의 관점에서 턱뼈가 좀 넙대대한 사람이 이런 관상의 운명인 사람이 수술로 턱을 깎았을 때 양쪽 턱을 갑자기 1cm씩 깎아버렸을 때 깎아버리는 운명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턱을 어느 정도 깎았을 때 보기에도 아름답고 복도 들어온다면 당연히 괜찮겠죠. 하지만 보통 예뻐지려고 성형을 결심하는 여성분들은 이왕 하는 거 싹 다 고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목구비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운명이 어떻든 예쁘기만 하면 되지. 외모가 예쁘면 좋은 운명도 따라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면 본래 타고난 관상이 바뀌어 나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운명의 틀은 바뀌지 않지만 알맞게 바꾼다면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 내 운명과 맞지 않게 바꾼다면 우리의 운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 시대의 연예인을 예로 들어도 불편하지 않으시겠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중국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30년 전에 소설 홍루몽의 주인공 임대옥을 연기했던 진욕이라는 배우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인데요. 임대옥처럼 고전적인 미인상입니다. 연기도 아주 잘하고요. 저는 어딘가 우수에 젖은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저도 우수에 자주 젖거든요. 지금은 여러분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죠. 제가 울거나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요. 어쨌든 진욕 같은 배우는 성형수술이 전혀 필요 없는 얼굴입니다. 여위고 날카로운 두 뺨, 길고 가는 눈, 마르고 가는 코, 작고 앵두 같은 입 등 옛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묘사하는 말들이 전부 얼굴에 있는 배우입니다. 당시 홍루몽을 찍은 왕 감독이 진욕을 주인공으로 발탁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소설에 인물들의 외모가 묘사되어 있었으니까요.
작품을 잘 찍고 싶었던 감독은 소설 속 인물과 배우가 어느 정도 흡사하게 바랐습니다. 그래서 랴오닝성 출신의 이 배우를 찾아낸 것이죠. 여하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름답죠? 청아 매력이 있습니다. 중국 고전의 미를 갖고 있죠. 작고 가늘고 여윈 턱이 매우 청순해 보입니다. 수술로 만든 턱이 아니라 타고난 겁니다. 이 여배우도 자신만의 운명, 자신만의 복,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겠죠. 다시 성형수술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성형이나 개명을 하면 운명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진유옥의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임대옥을 연기한 그 여배우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딸이 유명인이라 TV 인터뷰를 했었죠. TV에서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진유옥이 태어나기 전 부인의 꿈에 수염이 흰 노인이 나왔답니다. 중국인들은 이런 꿈을 자주 꿉니다. 수염이 흰 노인은 보통 신선입니다. 각진. 그리고 무슨 말을 했었다죠? 꿈에 나온 수염이 흰 노인은 꿈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천예펀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요. 꿈속에 나온 신선이 지어준 이름이죠. 네, 천예펀 한자까지 정확히 알려주었답니다. 풀초변에 어조사 야를 쓴 한자였는데 당시 자전에서 찾을 수가 없는 글자였습니다. 옛날 청나라 때 출판된 강의자전에나 나와 있을 법했죠. 나중에 부친이 예라는 글자에 대해 알아보니 남쪽의 어떤 노 선생이 맑고 은은한 향기를 지닌 남쪽 지역에 어느 풀꽃을 의미한다고 알려주셨답니다.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진유옥 배우의 아버지는 자기 집 귀한 딸에게 이름도 모르는 풀꽃의 이름을 붙여줄 수 없었습니다. 감나가는 풀도 아니고 본 적도 없으니 팔자가 기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최소한 보배라든지 보화 같은 예쁘거나 재물복이 있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길 원했죠. 천예펀이라는 이름은 진유옥의 고향인 중국 동북 사투리로 들으면 몹시 경박한 느낌이 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진유옥 배우가 아주 가늘은 모습이었죠. 소설 속 임대옥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이름이라고요? 꿈속에서도 그녀의 아버지는 이름을 바꾸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도 예펀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기는 했답니다. 자식이 그 이름을 갖게 되면 어떤 운명으로 살게 되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꿈속 노인은 아이가 예펀으로 산다면 임대옥과 같은 운명일 거라고 했습니다. 수염이 흰 노인이 그렇게 말했군요. 임대옥과 같은 운명으로 살 거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고민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임대옥은 소설 속에서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우수에 가득 찬 모습으로 젊어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자신의 딸이 그런 운명을 피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유옥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였죠. 인터뷰에서 대략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까지 바꿨지만 결국 진유옥 배우는 40대였나요? 40대 초반이요.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도 진유옥 배우가 무척 그립고 극락세계로 왕생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진유옥 배우 부친의 이야기를 보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반드시 운명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진유옥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죠. 중국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배우입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일단 홍루몽은 지어낸 소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란 뜻이죠. 그런 소설 속 인물에게는 영혼이 없겠죠? 이야기니까요. 반지의 제왕처럼 말입니다. 서양에서 만든 영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에서처럼 빗자루를 타고 나는 것은 전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임대옥이란 인물이 존재한 적이 없는데 무슨 영혼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영혼이 없는 존재인데 임대옥이 진유옥으로 환생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임대옥과 진유옥의 운명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환상학이란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이라 여러분께 일화나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명하면 운명도 바뀌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운명이 확실히 바뀐다고 단언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유옥 부친의 이야기를 보면 계명을 한다고 운명이 바뀌지는 않고 그저 본인의 사명을 다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명으로 운명이 바뀌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고 제가 도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이름이든 무언가를 바꿔서 그 사람의 운명에 정해져 있는 애군과 재난을 피해간 적이 있습니다.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자면 운명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성형이나 계명이 운명의 변화 또는 불변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질문이 또 있나요? 인생을 살아가다 순탄치 않은 삶을 맞닥뜨렸을 때 한 번쯤은 이름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나 관상처럼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름은 언제든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좋은 운명을 갖고자 많은 사람들이 계명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실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안경을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경에 관한 질문인데요. 각각의 관상에 따라 평소 어떤 안경을 끼고 다니는 것이 적합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안경을 어떻게 고르면 좋겠느냐는 질문이죠. 제일 먼저 얼굴형을 봐야 하고 몸에 살집이 있는지 말랐는지 키는 큰지 작은지 얼굴이 큰지 작은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동글동글해서 할머니표 빈대떡같이 생겼다면 그에 맞는 안경을 골라야겠죠. 이런 얼굴형은 안경테가 거의 안 보이는 투명한 안경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반대로 검은 테가 좋다고 고집부리거나 영화 속 배우 가수니 멋져 보인다고 놔뒀으면 보름달에 구멍 2개가 뚫린 모습일 겁니다. 팬다운니쯤 되겠네요. 별로 어울리지 않겠죠. 젊은 남자분들 중에 항상 이마를 덮고 다니고 눈썹도 덮고 다니는 분들은 진한 색의 안경테, 특히 검은 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극단적인 사람의 눈썹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눈썹이 눈에 띄게 붙어 있으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울한 성격이 강합니다. 왜 그렇게 생겼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성격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성격이 너무 어두우면 문제가 생기기 쉽겠죠. 안경을 고를 때 검은 테가 정말 좋아서 꼭 써야 한다면 너무 두껍지 않은 테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뻣뻣한 직선의 느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테두리가 산뜻하고 우아한 것을 고르세요.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네모 반듯한 안경을 쓴 남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분들은 그 안경테처럼 방향을 꺾고 돌아갈 줄만 알지 반듯한 사각형에서 멀어진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틀에 박히고 딱딱 끊어지는 생각만 합니다. 융통성을 조금 더 발휘할 줄 모릅니다. 가벼운 농담도 이해 못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색깔과 모양은 본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점을 열고 안경을 팔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 안목으로 손님의 얼굴형, 몸매, 체중, 피부결에 따라 안경을 맞춰드린다면 인상이 훨씬 나아 보일 겁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부정적인 느낌은 줄일 수 있도록 말이죠. 방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정 안경을 고른다는 것은 그 안경의 느낌을 고르는 것이고 거기에는 현재의 생각과 성격이 묻어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강렬한 색감을 선택했다면 지금 굶주린 이리처럼 진취성이나 욕망이나 공격성이 두드러지는 상태라는 걸 말해줍니다. 다른 얼굴 유형을 말씀드리면 얼굴이 아주 희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하얀 얼굴도 종류가 다 다르지만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는 색깔에 있는 테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 느낌에 약간 색깔이 들어간 테를 고르셨으면 합니다. 성격에 어울리는 색깔을 알고 성격에 따라 색깔을 고를 줄 안다면 관상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안경을 파는 사람들은 이런 지식 없이 그냥 그 안경 써보니 어떠세요 정도로 권하고 말죠. 아니면 전체적인 차림새나 손에 찬 명품 시계, 반지 등을 보고 비싼 안경을 권하기도 합니다. 가격을 따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안경이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보겠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을 얼마나 잘 보완해 주는지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술가나 풍수학자들 중에는 안경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럼요. 제가 봐드려도 되죠. 그런데 우리 센터에 아직 안경 상품은 없어서요. 안경을 제대로 쓸 줄만 알면 인상이 더 나아 보이지만 제대로 못 쓰거나 잘못 쓰면 오히려 반감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안경을 쓰면 성미가 거칠고 난폭해질 수 있고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거나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요? 더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끼리도 운명에 대해 따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스승님의 생방송 수업에서는 주로 제왕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황제들의 운명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는데 어떤 것이 좋은 운명인가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스승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운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운명이 나쁜 운명인가? 이번 생방송이나 다음 생방송 때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 본인이 생각하는 나쁜 운명이 무엇인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어떤 것이 나쁜 운명인지 결론을 내려주실 분?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이 나쁜 운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운명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부자에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정작 당사자는 불만을 쏟아냅니다. 돈이 많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우리 남편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자식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하고 시어머니 흉도 한 바가지 봅니다. 그럼 본인은요? 저도 딱히 몸도 여기저기 아파요. 처음엔 상대를 부러워했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저런 불만도 가득하고 속사정은 다릅니다. 제가 만나본 소위 있는 집 도련님들은 나이도 어린데 아버지의 경제력이 대단해서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항상 말쑥한 옷을 입고 다녔고 명품만 걸치고 다녔습니다. 낡은 신발이나 옷을 걸친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해마다 새 옷을 수도 없이 바꿔 입었죠. 어딜 가도 눈에 잘 띄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를 나누고 보니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군요. 멋진 옷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라도 돈을 안 쓰면 안 되니까요. 왜? 아버지가 쓰라고 주신 돈이잖아요.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감사요? 제가 안 쓰면 아버지가 다 쓰실 거예요. 속으로는 온통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군요. 좋은 팔자를 타고난 것 아니니 나같이 고달픈 팔자는 아니잖아. 그 도련님은 고질병도 있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모자라지도 않고 거의 천재급으로 똑똑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실력을 발휘하는데 하루가 멀다고 정신병이 도졌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병은 평소 불안한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말이죠. 본인은 전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나쁜 운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조실 부모하는 것. 온라인 시청자분이 고아라고 하시네요. 네, 고아도 같은 상황이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무도 구속하지 않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또 있을까요? 허약해 골골대는 것이요. 가난으로 고통받는 것도 그렇죠. 그렇네요. 현장에 계신 분들 더 말씀해 보세요.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이요. 장애라 확실히 큰 문제죠. 또 있나요? 듣고만 계시지 말고요. 네? 전쟁은 환경적인 문제겠죠. 전쟁 시기에 태어났다면요. 전쟁이 아닌 시기를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요?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랍니다. 아, 그것도 골치 아픈 문제죠.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계속 생각해보고 두어 개만 더 말해봅시다.
네? 중년에 부인을 잃고 말년에 자식을 잃는 것이랍니다. 중년에 부인이나 남편을 잃고 말년에 자식을 잃는다고요. 그거 참 자식의 불효도 문제긴 하죠. 힘들게 키워놨더니 나중에 부모를 거들떠도 안 본다면 문제겠죠. 온라인 시청자가 삼시세끼 배부르게 못 먹는 것이라네요. 아까 말한 가난에 속하겠죠. 단명, 폭력이랍니다. 폭력이요? 조폭들의 폭력 말입니까? 가정폭력이라고 말해야지.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유절이나 단명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도 있습니다. 계속 더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좋은 운명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나쁜 운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쁜 운명의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마약, 폭음이요. 마약이나 폭음도 그렇죠. 도박도 바람직하지 못한 취미입니다. 이제 다 말씀하셨죠? 대략 20가지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원래 질문을 다시 읽어주세요. 어떤 것이 좋은 운명인가였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운명이냐고요? 그래서 먼저 어떤 것이 나쁜 운명인지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여러 가지 나쁜 운명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나쁜 운명이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언급한 수많은 것들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런대로 좋은 운명이 아닐까요? 방금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했는데 누군가 그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건 더 의심할 여지도 없이 확실히 인생의 큰 결함일 겁니다. 단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말입니다. 더 불행한 사람은 2개나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결함이 2개나 있다면 분명 쉽지 않은 삶을 살겠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별로 나쁜 운명이 아닙니다. 어떤 운명이 나쁜 운명인가라고 했는데 방금 말한 것들에 해당이 안 된다면 최소한 중간 이상의 운명인 겁니다. 종일 고민하고 화를 내는 분들은 지금까지 말한 경우들이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의 경계를 나눴을 때 방금 여러분이 말한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 나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평생 나쁜 운명으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타고난 장애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혹은 후천적 사고나 병으로 인해 다리를 잘라냈거나 손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의족을 달고 산을 오르는 등산가들도 많습니다. 다리가 멀쩡할 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50살이 되어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20살 때부터 걷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족을 단 사람들은 매일같이 조깅을 하죠. 그러면 다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별로 행복해하지도 않습니다. 걷기만 하면 피로가 쏟아져서 걷기를 귀찮아합니다. 요즘은 집집이 차가 있어서 거의 한 걸음도 안 걷습니다. 운명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느낌에 달렸습니다. 약간의 장애가 있지만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말라며 능력만 놓고 봤을 때 내가 남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고 합니다.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걸음이 상대적으로 느릴 뿐이지 오히려 남보다 일도 더 빨리 하고 돈도 남보다 더 많이 법니다.
그런 분들이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이유는 결핍 때문입니다.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농구 소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사고로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로 하반신이 없습니다. 다리만 그렇지 상반신은 무사했습니다. 신체를 모두 잘라내야 했죠. 시골 동네였는데 어느 날 소녀의 아버지가 낡은 농구공을 주워왔습니다. 집안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낡은 농구공을 주워온 아버지는 딸의 몸 치수를 잰 뒤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딸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엉덩이를 농구공 안에 넣고 손으로 바닥을 짚어 걷게 했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마을의 한 마음씨 좋은 주민이 소녀가 걷는 모습과 고된 생활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자고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수영 대표팀 코치가 직접 소녀를 만나러 온 겁니다. 영상만 보고 어떻게 소녀에게 잠재력이 있는지를 알아본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코치는 소녀를 직접 만나보고 내가 찾던 사람이다라면서 수영팀에 데려와 훈련을 시켰는데 나중에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니 한번 찾아보세요. 대체 좋은 운명, 나쁜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人ざさもga đi số ha điện tha hong bei kan je ma ha bei kan je lan za sa mu ga đi số ha điện tha hong bei kan je ma ha bei kan je lan za sa mu ga đi số ha điện tha hong bei kan je ma ha bei kan je lan za sa mu ga đi số ha điện tha hong bei kan je ma ha bei kan je lan za sa mu ga đi số ha điện tha hong bei kan je ma ha bei kan je lan za sa mu ga đi số ha điện tha hong bei kan je ma ha bei kan je lan za sa mu ga đi số ha điện tha hong bei kan je ma ha bei kan je lan za sa mu ga đi số ha điện tha hong bei kan je ma ha bei kan je lan za sa mu ga đi số ha điện tha hong bei kan je ma ha bei kan je lan za sa mu ga đi số ha